거룩한 땅이며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지라는 것이 성지고고학자들을 통해 계속하여 드러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성지,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성경의 라기스로 확정된 텔 라기스는 성경에 24번 기록된 곳으로 남유다 왕국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했던 곳이다. 텔 라기스 한국 발굴단이 세계 최초로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과 계획 도시를 발견하는 고고학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텔 라기스 한국 발굴단장으로 섬겼던 홍순화 목사입니다. 텔 라기스라 그러면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이 텔 라기스는 이스라엘에 있는 성경 시대의 중요한 장소인 라기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은 1932년부터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번의 발굴, 그리고 21년간의 또 한 번의 발굴이 이루어져서 이곳이 성경의 중요한 장소인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나온 그 유물들은 성경의 내용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4차 발굴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발굴단, 미국 발굴단과 공동으로 발굴한 한국 발굴단이 2015년엔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을, 2017년에는 르호보암 시대의 계획도시를 발견하면서 성서고고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성경엔 기록되었지만 고고학 증거를 찾지 못했던 르호보암의 성읍 중에서 라기스가 발견되어 한국도 발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세계 성서고고학계에 알리게 되었다. There are professors at the universities, and we have great results. They're working very enthusiastically, very devoted, and what a few Koreans can do in 1 week, other people will need a whole month to do. And the Bible is a holy script. Milliards of people in the world believe in this. It's the word of God. And archaeologists, by excavation, stones and pottery, revealed the ancient life of the people who wrote the Bible and who created all these beautiful traditions. So archaeology here is not something abstract. It's directly relating to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성서고고학은 유물과 유적, 물질 문화를 통해서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실제임을 밝혀내는 학문이며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다. 라기스의 3차 발굴을 1973년부터 1994년까지 21년 동안 이끌었던 성서고고학자인 우시킨 교수는 발굴을 통해 알게 된 라기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t the time, it is now a very big mound, about 70 dunams or 20 acres in size, one of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archaeological mounds in Israel. And this mound contains the remains of the biblical city of Lachish, which was the second most important city in Judah after Jerusalem in biblical times.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텔 라기스를 한국 발굴단을 조직하여 발굴을 마치고 오늘 지금까지 발굴의 모든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한 장소였던 라기스, 이스라엘의 그 장소를 보면서 발굴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생생하게 보시면서 신앙적인 많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발굴 시작입니다. 네, 우리 한국팀 세 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 끝나고 이 에어리어 B를 우리 한국팀 세 분이서 지금 열심히 발굴을 하고 계십니다. (5시 30분입니다) 오후. Lo canite a filho. Deixa ele fiar 이제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지금 고고학자들이 in there. No army stuff. Looks quite clean. This is good. You don't have any model. Ooh. Wow! 에로해. Oh! 쌍야! 와! 드디어 화살촉이 발견됐습니다. 와우. 2013년에 처음으로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굴은 시험 발굴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발굴을 앞두고 보통 일주일 정도 그 앞으로의 발굴 계획을 참고하기 위해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발굴단과 미국 발굴단과 한국 발굴단이 처음으로 시험 발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시작한 그 지역에서는 변동 없이 계속해서 발굴할 수 있는 발굴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미국 발굴단도 자신들이 선정한 곳에서 계속 발굴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발굴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화살촉 하나만 발굴되어서 그 지역은 더 이상 발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한국 발굴단만 2014년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시험 발굴이 끝났습니다. 2013년에 시험 발굴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굴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일입니다. 발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고학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발굴 현장에서 발굴 보조를 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을 구하는 일입니다. 발굴 현장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다 자신의 돈을 쓰면서 옵니다. 심지어 옷 하나까지도 다 자신이 구입해서 입으면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발굴 봉사자들을 모집한다고 하는 것은 암담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 라기스 발굴에 참여하기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계 고고학 보고서에 코리아라는 이름이 좀 들어가 보자. 그리고 이제 2014년 본격 발굴을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2013년을 마쳤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초반부까지 우리 한국 발굴단은 바사 시대와 바벨론 시대의 성벽을 찾아서 기대에 부풀어 계속해서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가 시스기야 시대인데 그 시스기야 시대의 성벽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자신부터 성벽 그러면 돌로 쌓은 것만 생각했는데 그것은 저의 무지였습니다. 돌로만 성을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라기스에서는 기초 부분은 돌로 건축하고 윗부분은 진흙으로 그 위에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서도 그 진흙 성벽으로 방어벽을 만든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흙 성벽을 찾게 되었고 또 그 진흙 성벽 중에서 발굴 현장에서 나온 것들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와서 이것이 그 약 28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만든 벽돌인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벽돌은 그 르호보암 성벽을 찾기 위해서 내려가던 중에 있었던 넓이가 5, 6m가 되는 진흙 성벽을 이루었던 벽돌입니다. 이 지역은 발굴을 위해서 파냈기 때문에 그 여러 벽돌들이 나왔는데 많은 벽돌 중에 하나를 제가 증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략 28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기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성, 흙벽돌로 성을 쌓았던 그 벽돌입니다. 2014년에 발굴은 계속되었습니다. 라기스 골짜기에서 본 한국팀 발굴 현장입니다. 4일 동안 발굴한 현장입니다. 1월 화수 4일 동안 오늘 25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이 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사용된 최초의 동전 페르시아 시대 때 주전 4세기 때에 사용된 동전입니다. 오케이. 여기가 상엽 씨가 찾아낸 하수로입니다. 예, 물 나오는 덮개를 이제 통돌로 이제 덮어놨고요. 예.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예, 아이런 예. 지금 쓰레기 더미에서 찾았습니다. 화살촉 같습니다. 그 촉이는 하나도 안 나오죠. 뭐 하나 나왔어요? 청동이에요? 네, 청동. 예, 청동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지금 원치 안 나와서 이것도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 주실 때 흙은 이 흙을 여기다 놓고 돌은 위에다 주세요. 그래야지 저거. 지금 르호보암 때 성벽으로 추정하는 곳이 증명될 지역을 우리 지금 마지막 발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 봐서 이제 이때를 증명하는 토기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에 유학 와 있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또 다른 발굴단에서도 우리에게 인력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길게 다 파야 되지만 인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절반만 팠는데 인원이 보강됐기 때문에 마지막 날 남겨두었던 반쪽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시간 발굴 종료를 남기고 르호보암 시대에 토기들이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바닥은 아니지만. 그치. 뭔가 나오고 있네. 긴급 뉴스! 10세기 토기가 한 개 나왔습니다. 또 있다. 잠깐만요. 또 있어? 잠깐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토기를 발했는데 원하던 그 제법 제대로 갖춘 토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레드 슬립에다가 여기 지금 버니싱이라고요. 손마름질 뜯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그리고 입 밑에 이렇게 지금 그루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쏙 들어가 있는 게 부분이 있는데 요게 전형적인 주전 10세기 토기. 아, 전형적인. 지금까지 세계에서 한 번도 찾지 못한 르호보암 성벽을 발굴하는 은혜를 받고 2015년 발굴을 마쳤습니다. 우리 한국 팀이 발굴하고 있는 에어리어 C입니다. 르호보암이 지은 성벽으로 증거가 결론이 났습니다. 이 고고학 발굴을 하다 보면 그 땅들의 색깔이 분명히 다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지층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바사 시대의 지층을 1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시대의 지층을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그 다음 시대, 이 네 시대를 지층 1, 2, 3, 4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발견했던 그 진흙 성벽은 지층 3과 4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마다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의 시루떡과 같다. 옆에서 자세히 보면 고고학을 잘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땅들의 색깔과 또 그 유적들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로 나온 이 성벽이 바로 지층 5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 성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증거로 그것을 르호보암 성벽이라고 합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증거가 바로 그 시대의 토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라 그러면 고려시대의 토기들이 나와야 되겠죠. 조선시대라 그러면 조선시대의 토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마지막 날 르호보암 시대의 토기들이 나온 겁니다. 이게 주전 10세기라는 걸 어떻게 하냐 그건데요. 형태와 장식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옆으로 보면 이게 지금 입술 구연부가 되게 둥글고요,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바깥쪽 입술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파들어가 있는 홈이 파져 있거든요. 어떨 때는 1개, 어떨 때는 2개, 어떨 때는 3개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런 홈이 있고 형태가 이런 형태는 주전 10세기 것이 되겠고요. 또 안쪽을 보면 장식에 있어서도 빨간색 그 레드 슬립이라고 옷을 입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윤기 나는 결이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 문지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매우 부드럽게 마름질을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손으로 했기 때문에 되게 불규칙적이에요. 이게 주전 10세기 전형적인 장식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고고학자들이 하면서 지층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지층 4와 이 지층 5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서 르호보암 성벽이라고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에서 연대 문제에 관해서 거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방사선 동위 원소를 조사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감람 열매, 즉 올리브 씨앗을 발견하는데 안타깝게도 2015년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증거면은 르호보암 성벽이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저희들은 올리브 씨앗, 감람 열매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2015년을 마쳤습니다. (2016년은) 이제 발견된 르호보암 성벽, 즉 지층 5회의 사이즈였습니다. 4차 발굴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31년간 라기스는 발굴되었습니다. 3차 발굴을 책임자인 우시스킨 교수는 21년 동안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을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발굴단이 발굴한 그 지역은 지금까지 아무 발굴단도 발굴하지 못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발굴했지만 그래도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성벽을 쌓았으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굴한 발굴 지역에서부터 양쪽으로 펼쳐가면서 성벽의 규모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은 역시 전문가들입니다. 어느 날 우리 발굴 단원들한테 주의사항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발란티어들은 고고학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혹시 감람 열매, 즉 올리브 씨앗이 나올 수 있으면 이렇게 해라. 그때 손이 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놀랍게도 이 올리브 씨앗, 감람 열매가 20개 정도 발견되었습니다. 21년 동안 발굴했던 우시스킨 교수의 3차 발굴팀은 1개밖에 발견 못했는데 우리는 20개 정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씨앗이 연구 결과 그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발굴 현장에서의 일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굴 현장은 너무 덥기 때문에 새벽에 시작됩니다. 보통 숙소에서 4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5시 부근에 발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통 1시 정도에 발굴을 마칩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잠깐 쉬고 난 뒤에 오후에는 모든 발굴 단원들이 모여서 그날 발견된 유물들을 씻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씻어도 안 되고 혹시 문자 같은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발굴 현장에서 나온 유물들을 씻는 순서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좀 말라지고 난 뒤에 고고학자들이 다시 모여서 발견된 유물들을 다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분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다른 발굴 현장도 가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합니다. 여기는 엘큐에베입니다. 그 라기스 동쪽에 있는 아랍인 마을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진흙성벽이고요. 네. 주전 9세기, 8세기 때의 진흙성벽, 6m짜리 진흙성벽이고 예. 이게 이렇게 달려가다가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계속 달릴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진흙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코너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은 이쪽은 저
여기도 벽돌이에요? 벽돌? 예, 진흙벽돌이에요. 진흙벽돌인데 벽돌인데 그 라인이 있는 라인이 거죠? 지금 구획이. 예, 여기서 이제 코너가 생기고 예. 여기 아마도 뭐 타워가 생기든지 예. 진흙벽돌이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예. 이쪽으로 이렇게 달리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과 또 라기스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예. 성벽에 예. 예, 그 석회를 바르는 것이라고 예, 예. 하는 거죠. 플레이스 예.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라기스에서 최초로 성벽에 회를 칠한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앞에가 르호보암 성벽으로 보는 곳입니다. 장 지사님이 지금 파는 데가 진흙성벽 기초 부근입니다. 저것을 드러내놓고 밑에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흙벽돌 성벽을 이제 계속 파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오클랜드 대학 여학생이 이제 옛날 사람들 오늘날에는 이제 벽돌을 쌓을 때 세멘트를 발라가지고 붙이는데 그 옛날 고대인들은 진흙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붙일 때에 무슨 그 접착제를 썼느냐, 특별히 어떤 접착제가 세멘트 같은 접착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벽돌을 쌓아놓고 밖에다가 그 회관죽칠을 이제 바깥에다 예. 바깥에다가 회관죽칠을 해서 그러니까는 그 방수 효과가 있으니까 그 회관죽칠로 전부 다 그걸 발라가지고 간단하게 쓸려나가지 않게 이제 만들었었다. 여기는 르호보암 성벽을 찾기 위해서 3년 동안 우리 한국 팀이 고생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구약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모이신 구약학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학술 발표를 하시는데 저는 구약을 전공한 구약학자가 아니면서도 라기스를 발굴한 것 때문에 초청받아서 라기스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또 강하우 교수님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도 하고 논찬도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발굴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발굴을 시작하면서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성서고고학자들이 몇 분 안 계시지만 이스라엘 갔더니 수많은 성서고고학자들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분들이 다 모여서 축제처럼 벌리는 현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 평생에 만날 수 있는 가장 많은 그 고고학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눈 즐거운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텔라기스 한국발굴단장이기 때문에 미국 고고학 학회에 가서 전 세계에서 모인 고고학자들 앞에서 그 라기스에 발견된 그 내용들을 발표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2017년 마지막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4차 발굴단들의 목표는 첫째, 르호보암 성벽은 우리 한국 발굴단이 찾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고고학이 우리에게 준 유익은 그 시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발굴에서 알게 된 것은 옛날 집들이 작았는데 그 주방들이 굉장히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옛날에 사람들은 기둥을 돌로 세우면서
지붕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4차 발굴의 두 번째 목적은 르호보암 시대의 주거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 발굴단 지역에서만 르호보암 시대의 주거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22일 한국군이 발굴하고 있는 BC 지역입니다. 벽돌들이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불타가지고요. 지금 이게 시커먼 재덩어리 보이시죠? 네. 이게 전부 다 불탄 자국입니다. 이것도 모드브릭 완전 불탔고요. 그래서 여기는 화재에 의해서 파괴가 된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시대보단 더 이런 시대의 그 지층인데 화재 흔적이 있다. 네, 그래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그 여호수아가 라기스를 공격했을 그때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네. 이곳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라보이는 이 성벽은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성벽 바로 앞부분 지금 하고 있는 저곳에서 진흙 벽돌이 나왔고 화재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시대입니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가나안 시대 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곳에서는 화재로 불탄 흔적이 3,000년이 넘는 그런 흔적이 지금 이곳에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가나안 시대의 파괴 지층입니다. 검은색 색깔로 되어 있는데 가나안 시대의 파괴 지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토기들이 다 가나안 시대의 토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레벨 5 르호보암 시대의 지층이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벽은 성벽과 연결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은 르호보암 시대 지층 5 레벨 5의 성벽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화살촉을 그 창 끝으로 보는 청동기로 된 그 창 끝 발견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제가 붓질로 청소를 하고 있던 도중에 하나 이렇게 뾰족한 게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뭔지 몰라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게 바로 청동에 마스크한 그 창 끝에 그거라고 말씀하셔서 그거를 듣고 저 너무 깜짝 놀랐고 그걸 또 제가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거 이루 말할 수 없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거를 제가 직접 찾았다는 거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가 발견됐어요? 여기서 예. 조선 10세기에 아주 전형적인 토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레벨 5? 예, 완전 아하. 끝났어요. 상황이 이제 집에 가도 돼요. 상황이 그다음에 방금 뭐 올리브 여기 올리브 씨앗도 하나 나왔어요. 여기 조선 10세기에 토기가 바닥에서 불탄 곳에서 나왔고요. 올리브 씨앗이 여기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토기는 전형적인 조선 10세기 토기고요. 네. 그리고 이 올리브 핏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샘플을 이제 보내게 되면 이제 그 결과가 마지막 확인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네, 저는 뼈를 이렇게 브러시질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넓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로 돌을 살짝 긁어내는데 그때 올리브 씨앗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팀 또 경민 씨 또 떠나기 마치기 30분 전에 또 터졌습니다. We came here with questions that we brought with us from an earlier excavation at Herbert Kiafa, which is just about 25 miles north of where we're standing right now. And understand a larger area. It's been a very good experience. As you can see, we're all very sweaty, we're working very hard, and we're finding very, very interesting things.
이곳은 3000년 전 르호보암 시대의 주거지입니다. 2차 발굴 목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르호보암 시대의 사람들은 계획화된 도시를 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둥이 똑같이 4개고 건물의 폭도 10큐빗, 왕실 큐빗으로 계획화되어 건물을 지었습니다. 너무 감회가 새롭고 고생이 많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 역사의 성경의 장소와 역사의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우리 교수님과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교수님과 학생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현장을 통해서 성경에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임을 더욱더 확고하게 느끼게 되게 됐고, 그만큼 그런 고고학이나 지리학이 힘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돌을 깨고 있습니다. 저 돌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도저히 날 수가 없어서 발굴 마지막 해 2017년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굴 보고회를 현장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 발굴 마무리 직전에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몇 분이나 오실까 그랬는데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열성과 또 그 관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이 라기스 발굴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음악회와 더불어 발굴 보고회를 갖는 특별한 순서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한국 발굴 단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 발굴단을 대표해서 수고한 분들과 모인 분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면서 발굴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To find the city of King Rehoboam. Thank you. 토다라바. 감사합니다. 테엘라기스 발굴은 5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에는 일주일 동안 시험 발굴로 끝이 났고 그 지역이 더 이상 발굴할 가치가 없어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2014년에 이제 성벽을 찾았는데 바로 바사 시대와 바벨론 시대의 성벽을 찾았습니다. 2015년에 히스기야 시대부터 르호보암 시대까지 지층 3, 4, 5를 발굴하면서 르호보암 성벽을 찾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르호보암 성벽이 어느 규모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발굴 지역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마지막 2017년에는 우리 발굴단의 두 번째 목표인 르호보암 시대의 계획화된 도시, 주거지들을 찾아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그 먼 이스라엘에서 성경의 증거를 찾으며 또 성경 시대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발굴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늦은 오후에 자신들의 중요한 유적인 라기스를 찾아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한국 발굴단이 발굴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발굴한 르호보암 유적에 대해서 직접 소개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
I love 이스라엘. I love 코리아. 땡큐. 토다라바.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첫 번째 소원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장소를 다 가서 소개하자. 그 일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제가 또 하나의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만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한 장소는 발굴하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직접 확인한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싶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중심이 된 발굴단이 없었는데 발굴을 직접 해서 세계 성서고고학계에 코리아란 이름이 이야기되고 싶다.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발굴의 현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역사로 남겨야 되겠다고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발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제대로 기록한 영상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찍고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으로 발굴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이런 말을 해도 좋을 때가 행복의 끝이라 그러는데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